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6월 16일, 자, 화요일, 자, 오전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오후였죠. 오후 막판에 증시가 이제 확 밀리는 바람에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뭐 4% 넘게 이제 급락으로 끝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어젯밤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비교적 잘 끝났고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5월달에 이제 홍콩 그 국가보안법이죠. 그게 이제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유독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회복이 됐었죠, 그죠? 요번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 2차 대유행 때문이다, 뭐 북한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오늘 이제 요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잠시 뒤에 제가 다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이제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아침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초가가 아마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죠? 네.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9시에 네,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또 아침에 종목 추천 나갔으니까요. 네, 그 종목들 아침에 또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9시 2분 넘어서고 있죠, 그죠? 네, 잠시만요. 어제 많이들 놀라셨죠, 그죠? 자, 예, 혁바님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잘하셨어요. 네. 종목은 이제 매수하신 거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아침에 잠깐 종목들 지금 이제 둘러보면서 지금 이제 마이크를 켰는데요. 아침에 아주 괜찮죠, 그죠? 좋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제 지수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네. 어제 조금 이제 하락이 좀 있었던 대북주들도 다시 감아 올리고 있고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대형주하고 이제 개별주들 다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돌멩이님, 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변동성이 이제 지금 이제 변동성을 준 거죠. 최근에 변동성이 없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최근에 캔들을 보시면 캔들이 굉장히 작아져 있죠. 여기는 컸고요. 그죠? 여기는 캔들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작아지면요 변동성이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이 또 살아나게 돼 있죠. 어떻게 해요? 증시가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을 시키면서 변동성을 준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딱 오면은 처음엔 아파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증시가 올라가다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어디 병원 가시면은 포도당 주사라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놔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영양제를 하나 맞아야죠. 영양제를 맞으면 다 좋은 건 아는데 처음에 주사 바늘로 찌르잖아요. 저도 이제 남자고 나이가 좀 있는데 저도 여전히 주사 바늘이 제 몸에 들어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거 좀 싫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네. 포도당 주사를 맞으려면, 그죠? 영양제를 맞으려면 주사를 맞아야죠, 그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힘드니까 가면 갈수록 캔들이 처음에 컸는데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링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사 바늘을 꽂아야죠. 이게 뭐예요? 주사 바늘 꽂는 거예요.
처음에 아프다니까.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어제 그 급락을 해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여기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셔라 이렇게 해놨는데, 네, 맞습니다. 변동성을 이제 친구로 삼으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그 지수가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한번 보고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면 되는지 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 폭락하고 막 그러는데도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이 나갔어요. 네. 보통은 뭐 현금 만들어라, 오늘은 관망합시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요. 네. 살 거는 사고 팔 건 팔아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손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증시가 흔들어도 우리는 살 거는 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증시가 되돌아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을 내고 팔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증시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공방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손절 안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 그거였어요. 네. 우리 기존의 분들은 손절 안 해요. 네. 제가 하라고, 농담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 보시면 지수가 왜 어제 이제 흔들었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어제 그 미국이, 그죠? 자, 보세요. 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죠, 그죠? 미국이 급락했던 거는 미국 시간으로 여기, 즉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목요일날 급락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우리나라가 언제 받았어요? 금요일날 받았었죠. 금요일날은 이거잖아요. 금요일날은 하락 별로 안 했어요. 아침에 굉장히 좀 급락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잘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2%에 끝났으니까 잘 끝난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전세계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게 없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일본이 3% 넘게 급락하긴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렇게 이렇게 지수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급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제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7%대까지 급락을 했죠. 그죠? 네. 보시면 아래 꼬리도 없어요. 그냥 장중 내내 급락을 한 건데, 자,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은 이제 왜 급락했는지를 먼저 아시기 전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면 돼요? 옆에 일본이랑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어제 급락했어요. 마이너스 3.4%.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죠? 4.7%까지니까요. 근데 중국을 보시면, 잘 보세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제 중국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가 급락한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랑 미국이 코로나 2차 유행이 와서 우리나라가 폭락한 거래요. 제가 아침부터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예요? 베이징에서 지금 뭐 그 무슨 신팟인가요? 하여튼 뭐 그 큰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뭐 60명이 넘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70명이다 이러는데, 중국에 사는 사람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많은 순간, 베이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아니에요? 네. 그 인구수가 그게 많은 건가요? 뭐가 많아요? 적은 거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스카이 1987님 1년 연장 가입하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중국이 통계 조작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설령 중국에서,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이 터졌다고 합시다. 근데 어제 중국은 얼마 빠졌다고요? 마이너스 1% 빠진 게 다예요. 그것도 장중에 오르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한 이유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2차 유행,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지금 뭐 분위기를 안 좋게 띄워가지고 개인들 털리게 만드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코로나 2차 유행이라는 자꾸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보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분들 얘기를 빌려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2차 유행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현재까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1차 유행이에요. 이게 무슨 2차 유행이에요? 1차 유행이 끝나진 않았는데 맞죠, 그죠? 네. 근데 무슨 2차 유행이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2차 유행이에요 이게? 1차 유행이지. 1차 유행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2차 유행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 계좌, 내 생각, 내 종목, 수익률,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2차 유행이에요? 1차 유행이지. 정작 중국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왜 마이너스 5% 가까이 나가 떨어졌으며 왜 코스닥은 마이너스 7%까지 나가 떨어졌을까요? 거기에서 코로나는 빼자 이거죠. 미국도 코로나가 뭐 2차 유행이 뭐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글쎄요. 그러면 미국이 어젯밤에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반등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스닥은 어제 1.4%까지 급등했거든요. 미국 나스닥 지수는요 신고가 내놓고 그냥 음봉 하나 눌러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폭의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폭락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여러분들 자신이 코로나 안 걸리시게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나가보면 저는 이제 무슨 헬스클럽이나 그런 데는 안 가고 요즘에 산책을 좀 많이 하는데 슬슬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더우셔도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네.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걸릴 수 있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개인 건강 관리에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만 보지 마시고 자 보세요. 대만 있죠? 대만 증시도 보시면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8%. 얼마 안 빠졌죠. 우리나라만 많이 쳤다니까요. 인도 마이너스 1.6인가요? 잠깐만요. 어제가 맞죠? 마이너스 1.6이에요. 얼마 안 빠졌어요. 저기 남미 쪽에 브라질 보실래요? 브라질 마이너스 0.4%. 독일 양목 나왔죠? 마이너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4. 빠진 날 없잖아요. 미국은 심지어 올라서 끝나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만 난리 난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막판에 이렇게 확 밀렸냐? 저기 문정인 씨라고 아시죠? 문정인. 문재인 말고 문정인.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해야 돼요. 정치 얘기 아니라고 해야지 공격을 안 하지.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공격하더라고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네. 네네. 문정인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어제 오후 2시쯤에 무슨 얘기했냐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2시쯤 그런 얘기한 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하루 종일 뭐하고 있었냐면 어제 15일이죠. 어제 하루 종일 뭐 했냐면 그냥 아침에 괜찮다가 좀 빠졌다가 회복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양반이 또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훅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어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 말을 한마디 때문에 돈을 날린 것 같아요. 모르셨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빅텍이나 스페코 상한가 보냈죠. 이게 뭐냐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주지를 못할 망정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들면요 일반 국민들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시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딱 2시쯤 되니까 쓱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투매를 부르니까 이렇게 급락한 거죠. 근본적으로 코스닥이 폭락한 거는 그것 때문이고,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언제부터 하락해요? 2시쯤 되니까 쓱 하면서 빠지죠. 어제 멀쩡했다니까요. 딱 그 사람이 딱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급락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입 조심해야 돼요. 네.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되는데 참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폭락한 것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제 저는 이제 공방을 또 진행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붙들고 딴 데 보지 말고 자꾸 이제 손절하지 마셔라. 자꾸 좋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손절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손절하신 분들 오늘 얼마나 후회되시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어제 북한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특정 한 사람의 그 발언 때문에 2시쯤부터 이제 증시가 급락한 겁니다. 왜 급락했겠어요? 투자 심리를 건드린 거죠. 개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죠. 네. 그 불안 심리를 지금 잠깐만요. 불안 심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다 원래 자리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회복이 돼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셔서 그러지 한번 겪어보면 알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아무 이유 없이 급락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요.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회복이 안 될 거야.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진짜 저기 고점에서 세력들이 팔아먹는 그런 주식을 산 거 아닌 이상은, 정말 뭐 상패 직전, 부도 직전에 그런 회사를 산 게 아닌 이상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다 올라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본인들께서 세력이 매집을 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로 손절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잖아요. 자, 요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워렌 버핏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시간을 친구로 삼아라. 그분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시간을 친구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명언이에요.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은 시간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개별주 위주, 개별주나 테마주 많이 하시고 있고, 그죠? 조금 빨리 수익을 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워렌 버핏처럼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별로 이렇게 아유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이제 비싼 얘기죠, 그죠?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변동성이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 돌멩이님이 이제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자, 코스닥 지수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봉 길이가 크죠. 이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면은 봉 길이가 길어져요. 캔들 길이가 길어져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빨리 나고 많이 나고 회전이 잘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 장세가 오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계속 급등만 하면 안 되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요걸 반복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급락했다가 급등하든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차이인데, 양봉이 먼저 나오냐 음봉이 먼저 나오냐, 그 차이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변동성은 언제 와요? 증시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있다가 양봉을 탁 뽑으면서 바로 음봉을 꽂고, 그 다음에 또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번갈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변동성 장세인 거예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반대가 뭐겠어요? 거꾸로 음봉 먼저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요. 기분 차이지. 양봉 먼저 주느냐 음봉 먼저 주느냐, 그 차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간다고요? 개별주, 테마주, 그 다음에 단기 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종목을 압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목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늘리는 게 좋아요. 왜일까요? 아니 변동성 장세면은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언뜻 들어보시면 그게 나은 것 같죠? 천만에요. 안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그땐 가능해요.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대장주는 10배도 가고 20배도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10배가 아니고 20-30% 올라가다가 수틀리면 세력 나가버려요. 그때는 20배, 그러니까 한 2000%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에서 30% 올리다가 세력이 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냥. 그게 변동성 장세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종목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하수예요. 정말로 재료를 다 알고 이거 매매할 줄 아는 사람은 종목수 늘립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됩니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그 시스템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실력 없는 사람이 종목을 압축한다니까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그럴까?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좀 이따 제가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 원리를 알면 종목 적게 못합니다. 많이 하지. 한 종목이라도 이제 더 살려고 노력하죠. 네. 자, 잠깐만요. 요 얘기 변동성을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변동성을 이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요게 아니라 이게 나온 거죠. 맞잖아요, 그죠? 네. 변동성이 처음에 여기에서 있었잖아요.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변동성이 컸죠. 근데 가면 갈수록 캔들 길이가 작아지잖아요. 여 끄트머리 보세요. 캔들이 얼마나 작아요. 거래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링거를 하나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드니까 영양제를 맞아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빨간 주사가 아니라 이제 파란 주사를 맞은 거예요. 때렸죠. 문봉 나왔죠. 이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음봉을 딱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죠? 그래요. 이제 개별주 장세가 열린다. 이제 그 신호다. 조종의 신호가 아니라 개별주 장세가 열린다. 이제 그 신호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음봉을 딱 때리면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음봉 떨어지면 또 마음 여린 또 그 개인분들은 또 놀래요. 나는 왜 이제 한번 수익 좀 내볼까 하고 주식을 샀는데 왜 나만 주식을 사면 왜 이렇게 맨날 하락이 나올까 이러면서 막 낙담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오랜만에 신용 얘기 해드릴게요. 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증시가 폭락했죠. 이렇게 3월달에, 그죠? 이렇게 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신용 쓰거나 미수 쓰는 분들 있죠?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갖고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신용이나 미수. 네. 그거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네. 반대 매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싹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시가 이렇게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고 쭉 올라오면 신용이 다시 신용 잔고가 이제 늘어납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신용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네.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신용이 늘어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달이나 6월달 현재까지는 제가 신용 얘기를 별로 안 해드렸어요. 4월달까지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별로 안 한다고요.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증시가 반등 나오고 상승 나올 때 신용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보시기 전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하고요, 사람들이 신용 쓴 그 신용 잔고 있죠. 이거 차트가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수가 급락하면 신용잔고도 덩달아 하락하고요. 지수가 급등하면 신용잔고도 따라서 올라가요.
자, 이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둘이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시형장고도 증가해요. 지수가 하락하면 시형장고도 하락해요. 누가 먼저냐? 요게 먼저예요. 요게 먼저 하락하고 그 뒤에 시형장고도 하락해요.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신용도 따라 올라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리가 발생하겠죠? 괴리. 그러면 거기에서 심하게 흔드는 게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오르고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뒤늦게 신용 쓴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요번에 날벼락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신용 많이 쓰는 사람들 정리를 한번 하고 하거든요. 자, 이게 신용 잔고 차트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가 3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저점 찍었을 때예요. 3월 달에 갑자기 막 증시가 폭락하니까 신용 쓴 사람들 다 반대 매매 당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용이 늘어나면 지수가 올라오면서 신용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신용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하고 이 신용 차트는 방향이 똑같다. 그럼 여기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딱 같이 켜놓고 볼게요. 파란색은 종합주가 지수예요. 그리고 녹색은 신용이에요. 자, 잠깐만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볼게요. 길게 놓고 2018년도 1월달부터 보시면 재밌어요. 거의 두 개의 선이 방향이 똑같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둘이 방향이 똑같다고요. 하나가 바닥에 나오면 딴 것도 바닥에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잘 보세요. 지수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신용은 더 늘어났죠. 이거 보이세요?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거의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하고 신용하고 갑자기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췄을 때 요거도 요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확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내쫓아야죠. 찍어버리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신용 쓰는 개인들이 신용을 잘 못 써요. 무서우니까. 이런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신용 쓴다기보다 주식을 좀 아는 뭐 세력이나 아니면 뭐 진짜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일반 개인들은 절대로 여기서 무서워도 못 씁니다. 근데 그런 개인들이 언제 신용을 쓰느냐? 지수가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이래도 안 빠지네? 저래도 안 빠지네? 안전하네?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지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신용만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방 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 신용이 이런 식으로 또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왜 증시가 코스닥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제 7%까지 급락했느냐? 첫 번째,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기사 보고 던졌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으면 투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김여정, 김정은, 뭐 문정인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책임 없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면 투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던졌을까요? 신용 쓴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거를 보이시나요?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보여드렸냐면 최근에 신용 늘어난 각도가 이거 뭐 각도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보통 요 정도 각도로 올라오는데 요번에 보니까 세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슬슬 꺾이면서 돌렸으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어제 한꺼번에 어제처럼 그렇게 급락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제 이거 다시 한번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더라고요. 가파른 각도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더라 이거죠. 이랬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조정은 오지 않아요. 뭐 여기처럼 또 급락하느냐? 그런 급락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대신에 요거는 여기서 이제 뒤늦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뒤늦게 신용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털어내는 작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털어내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겁만 주면 돼요. 겁을 엄청나게 주면 순간적으로 털려요. 왜냐면 할까 말까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러다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한 대 팍 쳐버리면 확 던지고 도망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아, 예. 그 얘기도 안 그래 해드리려고 준비해놨어요.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2019년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죠. 이해되시죠? 네. 지수가 꺾일 때 같이 꺾였어야 되는데 신용은 더 올라간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조금 만져주면 돼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네. 놀래키면 돼요. 여기서 저 신용 쓴 사람들 물량 엄청나게 털릴 거예요. 우리 회원들 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우리 정회원들한테는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2주 동안 계속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도 사인을 많이 냈거든요. 증시가 약간 흔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 하나 내면 매도 사인 3개, 4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수 사인 한 종목 나가면 한 3, 4종목을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죠? 그 회원들이 갔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하다 지른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저희 방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수익률이 좋으면 회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인들도 모르게 수익 잘 나니까 한번 질러볼까? 그래 갖다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쩡한 회원분들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마이크 붙잡고 계속 그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저희 방에 신용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신용 같은 거 미수 절대 쓰지 마셔라. 그리고 현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거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고 아무거나 막 사지 말라 그랬어요. 설령 제가 추천한 종목이라고 해도 거기다 비중 실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네. 신용이 지수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신용이 더 늘어나죠. 그럼 우리 회원들도 약간 이제 그런 게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들 또 사고 치실까봐 막아드리려고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단기과열이죠. 네. 아무튼 요번에 어제 그 지수가 그 코스닥이 7%까지 급락시켰죠. 네. 이분들 신용 쓰신 분들 많이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반등 나올 때 싹 정리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어제 지수가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음봉이 떨어지면 나쁜 일만 있느냐? 아니요, 좋은 일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시죠? 수익도 뭐 3%, 5%짜리 이런 거 말고 최소한 30%짜리, 50%짜리 수익 이런 거 많이 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특히 신용 쓴 사람들이 털려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쓰고 미수나 몰빵 많이 때리죠? 그러면 그 종목이 무거워서 못 가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은 그래서 못 가요. 보세요. 저 천하의 삼성전자도 그죠? 네. 동학개미들이 저렇게 올라타 버리니까 무거워서 지금 버벅거리잖아요. 지금 무거워서. 근데 하다못해 일반 그 뭐 시가총액 몇백억밖에 안 되는 그런 뭐 1,000억 원 정도짜리 중소형주들은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간다고요, 무거워서. 근데 어제 음봉한테 딱 센 거 맞았죠? 그러면 개인들 다 털린다고요. 누가 제일 먼저 털리냐면 욕심 많이 내고 신용 미수 몰빵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털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털어내는 게 어제 나왔던 음봉 있죠? 그런 음봉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털려 나간다고요. 즉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설령 나는 초단타 위주로 즐기는 사람이다. 그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는 거예요.
음봉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떨어지면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아, 드디어 불필요한 저런 신용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시키는구나. 좋아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네. 최근에 보면 또 신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신용이 뭐 늘었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요. 이해되셨죠? 결론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추고 좀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용도 같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용 물량이 확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태까지 3월달에 주식 안 사고 4월달에도 주식 안 사고 5월달에도 주식 안 사다가 3개월을 이렇게 이제 관망만 하다가 이제 와서 욕심 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세력들이 죽어도 수익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시장이 흔들거나 누르거나 올리거나 항상 주식시장 안에서 주식 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3월달, 4월달, 5월달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지수가 안 떨어지니까 이제 괜찮구나 싶어서 신용을 갖다 질러버린 거예요. 왜 신용을 왜 질렀겠어요? 여태까지 수익 못 냈으니까 보상받으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용 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심리가 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받으려고. 세력이 절대로 그 꼴을 못 봐요. 눌러버리지.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청소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신용 쓰시는 분들 또 제 얘기 듣고서 또 이제 좀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신용 쓰시는 분들 신용 쓰지 마세요. 네. 신용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신데 비싼 이자까지 내시면서 이제 쓰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신용은요 큰 수익 못 내요. 왠지 아세요? 네. 뭐 수익 날 때 많이 날 것 같죠? 근데 오래 못 가지고 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한 종목당 500만원 들고 가서 100% 수익 나면은 500만원이죠. 근데 신용 써가지고 5천만원 1억씩 하는 분들 많거든요. 한 종목에 1억 원어치 사가지고요 3%만 들었다 놨다면요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돈 버는 거 보면 1억 넣어가지고 100만원 벌어요. 손해날 때는 1000만원 2000만원 나오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300만원 500만원 적은 돈이라도 그죠? 좋은 종목에 넣어놓고 거기서 차라리 100만원 200만원 편하게 버시죠. 500만원 넣어가지고 100만원 버는 거 20%만 수익 나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마음 편안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은 독이에요. 독.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하잖아요. 신용 쓰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날카로워지고 얼굴에 저기 다크서클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전에 그 신용 쓰신 분이 저한테 신용을 써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 계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용을 써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신용을 써서 벌은 돈 그 수익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용 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먹은 술하고 담배값만 합쳐도 몇 천만 원은 나올 것 같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샀으면 내가 진짜 뭐 서울에 아파트나 하나 사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무튼 신용은 해로운 거니까 네. 쓰지 마세요. 네. 세력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음봉 떨어졌는데 아마 신용 물량도 살짝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약간만 줄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신용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증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궁금하시죠? 제가 실제 여기 있죠. 여기에서 급락 나오고 나서 사람들 막 정신없을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증시는 결국엔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털면서 갈 거다. 그 얘기를 진작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니면 자주 하면 한 달에 두 번인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흔드는데 자, 그때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털어요. 특히 코스닥에서.
근데 지수가 얼마나 급락하냐면 예, 돌멩이님. 잠깐 그 인버스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거기도 요거 맞춰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급락하고 나서 이제 급반등 나오고 상승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턴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하락하냐면 여기에서 급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마이너스 한 8%짜리가 제일 큰 음봉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한 4%짜리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한 12%짜리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한 6%짜리 그런 거 나와요. 대략 그래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와요. 그리고 증시가 하락할 때 있죠. 하락할 때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악재.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뉴스가 나와서 급락하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다 아니면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증시가 확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면 선급락, 먼저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석을 달아주듯이 해석을 달아주듯이 뉴스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뉴스는 재탕, 3탕 여러 번 우려먹는 악재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인가 지난주에 2주 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증시가 한번 누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런 뉴스가 나올 거다. 북한 뉴스, 코로나 뉴스, 트럼프 뉴스, 트럼프 관련된 안 좋은 뉴스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재선이 될 수 있을까? 재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갈 거라고. 그러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트럼프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불안해요. 정권이 바뀌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년 똑같다고. 똑같다니까요.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그걸 모르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흔든다 그랬죠? 그리고 똑같은 뉴스 재탕한다 그랬죠? 근데 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 심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리고 어디에서요? 특정 차트를 봤을 때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흔들어요. 차트쟁이들 털리라고. 차트쟁이의 90% 이상은 비관론자들이거든요. 털린다니까요. 여기서. 그래 여기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음봉 제일 떨어진 게 여기 마이너스 13%, 요거는 마이너스 여기도 13%네요. 그죠? 최대. 여기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5.6이죠? 대충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대략 절반이죠?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막 꼼꼼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 절반이잖아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4.4, 4.04. 오늘은 어제는 마이너스 7%. 이게 뭐예요? 대충 여기에 절반짜리 되잖아요. 요거는 3분의 1짜리고요. 그죠? 네.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많이 나오면 한 달에 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늘 나와요. 뭐 못 믿으시겠다 그러시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10년 전이면은 2009년이죠. 그 당시에도 이런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보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레파토리도 비슷해요. 전쟁, 전염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을 보지 마시고 더 가까운 걸 볼까요? 2009년을 보셔도 되는데 2009년 말 나온 김에 2009년 아무 때나 봐도 되는데 이제 여기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나서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어땠냐면 잘 타고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5일선하고 21선만 보시면 돼요. 이평선을 빨간색이 21선이고 검은색 실선이 5일선인데 쭉 5일선 타고 올라오죠. 그러다 한번 툭 치죠. 이때는 증시가 크게 급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2%짜리였어요. 옛날에는 마이너스 2%짜리 음봉 나오면 개인들이 막 손절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폭락이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울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 7% 8%짜리 음봉 나와도 우리 방 회원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왜요? 다 겪어 이제 그걸 다 이제 이겨내봤으니까 그냥 뭐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냥. 그래 또 잘 해결하면 되지 뭐.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당시에 마이너스 2% 하락했었죠. 이때 난리 났었어요. 왜요? 조정 또 온다고. 자 뒤에 보세요. 이거 뭐예요? 센 거 나오죠? 마이너스 5%. 이때 마이너스 5%짜리 나오면 난리 났다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차트에다가 손 백날 거보세요. 맞나? 그거 안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는 건가 하고서 이제 막 증시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캔들 길이가 점점 작아지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저점이 245포인트였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500을 돌파한 거예요. 그냥 뭐예요? 저점 대비 지수가 코스닥이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00이었거든요. 이 정도가 보이시죠? 500포인트예요. 여기는 245. 그러니까 2배를 이제 상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을 때리고, 네? 음봉을 딱 때리고 나서 개인들 다 내쫓고 나서 쫙 추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래가 확 늘어나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개인들이 신용 쓰면서 따라 붙은 거예요. 반드시 거래가 터지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언제 따라 붙는다고요? 네, 지수나 이런 게 2배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그러면서 막 들어온다니까요. 신용과 미수를 몰빵을 하면서 막 들어와요. 여기서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사자마자 이제 돈 벌 생각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돈 벌 일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거기에서 항상 북한이 등장을 해요. 네, 가만히 있지는 못해 이 인간들은. 5월 25일 날 마이너스 8.8% 급락했었죠. 왜 이랬을까요? 김정일이 핵실험했잖아요. 나만 가만 안 두고 왔어 이러면서. 네.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죠? 똑같잖아요. 그땐 그래도 김정일은 나이라도 많았죠. 응? 어디 진짜 그 김여정은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응?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전 세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도자들한테 막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보시면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 다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누가 돈 못 버냐면 평상시에 주식 안 들고 있다가 막판에 들어와서 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다 잃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다 겪으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해봐 어디. 그래서 이제 네 오히려 막 증시가 흔들면은 자 이제라도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 이번에는 잘 들고 있어야지. 그런다니까요. 앞에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크게 흔들린다고요. 왜요? 이거를 못 겪어봤으니까. 힘든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바로 손절되어 나가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이렇게 눌렀죠. 코스닥 지수거든요. 네. 눌렀을 때 주식시장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개별 주장세였어요. 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신용이나 이런 거 쓰면서 들어온 사람들 놀래게 만들어서 쫓아내고, 신용은 안 썼지만 이제라도 주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망설이다가 들어오신 분들 쫓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떤 사람들한테 또 이제 심리적인 타격을 입히냐면, 코로나 폭락 전에 주식을 여기서 샀는데 급락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본전이라서 요거 이제 본전되면 팔고 다른 걸로 교체라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렸는데 여기서 양봉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음봉 하나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게. 오랜 기다림에 지치게 만들어서 이제 타격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냥 주사바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따끔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주사바늘, 그 주사 안에 주사액은 독약이 아니라, 그죠? 네, 주식시장을 살리는 개별주 행사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이제 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09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또 그랬는 줄 아세요? 저기 2015년도 그때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할 때인데, 그때 보기 전에 2014년도 볼까요? 이거 보세요.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번씩 누른다니까요. 팍, 팍팍.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원래 그래요. 특징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번씩 흔들어요. 2015년도 보시면 이때랑 흡사한데, 이게 보이시나요? 잘 가다가 5일선 한번 깨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월달에 잘 가다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2% 되죠. 이거 한번 흔들죠. 3월달쯤 되니까 쭉 천천히 가는가 싶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살짝씩 한번 때리죠. 네. 이랬다고. 그러다가 자 보세요. 3개월 지났죠. 보신 거 어때요? 아까는 똑같죠. 캔들이 작아지면서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증시가 확 급등하죠. 개인들이 날라들어와요. 안 되겠다고,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거래 확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불안해 하시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늘어나죠?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세력이 데려갈까요? 아니면 찍어버릴까요? 계속 올라가죠? 네. 어떻게 돼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거래 빵 터지죠. 자, 센 거 나왔죠? 어떻게 될까요? 센 거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안 좋은 기사를 또 얼마나 많이 내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21선도 깨가면서. 얼마나 놀랬으면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줄었죠. 그죠? 그래 놓고 나서 들었다 놨다, 여기서 메르스 터졌어요. 메르스. 근데 증시가 하락을 안 했어요. 개인들 다 던졌겠죠. 이제 아 끝났구나. 더 가는 거예요. 실제 고점은 7월달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개별주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두 달 동안 개별주 5배, 10배 간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주사바늘처럼 좀 아파요. 네, 그리고 온갖 더러운 뉴스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요. 그거를 잘 참아내셔야 돼요. 이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증시가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변동성을 줄지는 저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폭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결국에는 개별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럼 내가 지금 겁을 낼 때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나 우리 신랑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여보 돈 좀 줘봐. 돈을 좀 구해다가 내가 주식을 좀 더 사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물을 타지 말고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쪽에 주식을 좀 더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이거 내가 봐도 아니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거 요번에 교체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왜요? 그것만 떨어졌어요? 다른 거 좋은 종목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안 그래요? 내 것만 떨어졌어요? 좋은 것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누가 회복이 빠르겠어요? 당연히 좋은 녀석, 세력에 매집되어 있는 이제 그 종목, 재료가 좋은 종목, 그 종목이 더 빠르겠죠. 그럼 갈아타는 거예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나쁘게 하지 마시고. 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목소리가 뭐 떨리거나 뭐 불안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어제 증시 폭락했죠? 증시 폭락했는데 기존 회원들은 저한테 연락 하나도 안 왔어요. 조금 이제 신규 회원들 중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덜어 있으셨어요.
신규원들이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자꾸 얘기해드리고 한두 번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이겨내보면 그 다음에는 다 기존 회원들이랑 똑같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하세요. 신규 회원들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면 돼요. 잘 모르시니까. 근데 기존 회원들은 어제 연락 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회원이 되게 많거든요. 회원이 되게 많으면 회원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저희 반 기존 회원들은 뭐 기본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수십 명이거든요. 그분들을 1대1로 매일 관리해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잘하시니까. 전문가 스타일도 알고 저도 그분들 스타일 알고 그래서 뭐 소통은 계속 하고 있지만 뭐 증시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하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레몬트 님도 1년 저기 연장하셨죠, 그죠? 네. 문자반이셨는데 네. 라이브 1년으로 지금 네. 바꾸셨어요, 그죠? 네. 기존 회원들은 아까 여기 스카이 님도 1년 연장 가입하시고 여기 네. 레몬트 님도 문자반에 계시다가 지금 저기 라이브로 1년으로 바꾸시잖아요. 기존 회원들은 계속 이렇게 하세요. 네. 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신규 회원들 잘 신경 써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기존 회원들처럼 또 잘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이렇게 잡아드리면 돼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잘 따라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원들이 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시겠어요? 왜요? 이거 다 겪어봤거든요.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오전 장을 마칠게요. 한마디로 이제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맨 뒤에서 얘기할 건데 우리 회원들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견뎌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제가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와요. 왜요? 편안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급락하기 전에 종목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수익 많이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락하니까 계좌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손실이 커졌었어요. 급락했을 때 손절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면 눈만 붕어처럼 껌뻑껌뻑 뜨면서 그죠? 네. 그럼 관망만 했느냐? 아니요.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꼴로 주식을 계속 샀어요. 기존 보유 종목 중에 없는 분들 또 더 사시라고 이제 없는 분들 사시라고 추천한 것도 있고 신규 종목도 꽤 샀어요. 여기서 여기 있을 때도 주식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주식을 샀고요. 여기에서도 샀고 계속 샀어요. 단기 매매하는 방이건 라이브건 카톡방이건 라이브건 샀어요. 여기서도 샀고 계속 샀다고요.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 수익 절대로 안 나요. 왜요? 대부분 이제 주식을 잘못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정이 왔을 때는 현금을 들고 있고 아니면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금을 약간 갖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수가 조정 올까봐 현금을 늘린다? 그게 생각보다 쉽게 잘 안 됩니다. 말은 쉬운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장이 상승으로 딱 돌아섰을 때 그때 비중을 늘린다?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왜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지수가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정확하게 100% 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자신 없어요. 100% 어떻게 다 맞춰요? 방향을 잡을 뿐이지 오늘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거 어떻게 다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파생을 해서 파생 한 3개월만 바짝하면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 되겠네요. 빌 게이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안 그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지수에 따라서 조정 올까봐 현금 늘리고 한다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를 다 맞추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빛 좋은 개설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전문가 하기 전에 혼자 이제 개인 투자자일 때 해봤고요. 네. 전문가 초기 때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회원들 좀 수익 좀 많이 내드리려고. 근데 잘 안 되더군요. 그냥 방향만 잡아놓고 그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수는 매일매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지수 설명할 때 뭐 틀린 적이 거의 없죠? 그럼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조정 올까봐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조정이 온 다음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 온 다음에 현금 늘린다는 얘기는 손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운봉 떨어지면요, 1억 갖고 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계좌 8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다시 1억을 만드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보세요. 어제 손절 안 하고 오늘 가만히 계셨으면 아마 돈 다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방 종목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맞잖아요, 그죠? 네.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안 잃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조정이 온 다음에 현금 비중을 늘린다? 제가 대놓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거 주식 잘못 배우시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비중을 늘리겠다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말을 조금 그렇게 뭐 좋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 그거잖아요. 조정 온 다음에 급락 나온 다음에 손절하겠다, 불안하니까 손절하겠다는 뜻이고, 시장 좋아지면 현금 늘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잃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굉장히 아프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사세요. 그리고 보유하세요. 그리고 세력을 좀 믿으시고요. 그러면 세력이 반드시 수익을 줘요. 그때 세력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그때 가서 이사 가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급락할 때 주식 다 들고 있었고요. 손절 안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뭐 우리 회원들도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이 당시에 뭐 맨정신이었겠어요, 그죠? 다 정신 없었어요, 솔직히, 그죠? 이런 뭐 이렇게 폭락하는데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어요. 막 TV 틀면은 막 사람들 막 죽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죽어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곧 지나갈 거다. 조금만 기다리셔라. 그리고 이 태풍이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4월달인가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음봉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바닥이 전문가가 대충은 알아요. 아까 뭐 지수가 언제 어디 뭐 오르는지 매일 어떻게 맞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대충 이 정도면 바닥이라는 거 알아요. 거기에서 뭐 한 방 덜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그 차이거든요.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얼추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반드시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온다. 그럼 급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어요. 급락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폭락을 했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증시는 급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어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급반등이 나올 때 우리 방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그때 많이 했었냐면 코로나 이제 그 테마주 있죠. 그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 대형주도 있었는데 개별주들이 훨씬 많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코로나 테마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코로나 테마주들이 왜 그냥 급락했냐?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뭐 링네트가 대표적인 게 링네트 같은 거였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겠죠. 이게 재택근무 수혜주인데 이런 것들도 매수를 여기서 했었어요. 근데 사자마자 수익이 났었는데 물량을 좀 남겨놨더니 급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4,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손절했냐고 안 했던 거예요.
물타기 안 했어요. 수익 좀 보고 물량 남겨놨는데 그냥 가만히 뒀어요. 근데 지수가 급반등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돌이켜서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수익이 더 많이 났겠죠?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지수가 급반등 나올 때 내 보유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종목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반드시 급반등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 테마주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을 거다 그랬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그 종목들은 더 빠르게 올라올 거다. 그래서 수익이 날 거다 그랬어요. 지금은 현금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가 돌아서서 수익이 나면 이걸 팔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금이 생기실 거다. 맞잖아요. 증시 폭락하면 현금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금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아무튼 급락 뒤에는 급반등이 나오고 현금이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수는 더 올라올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여기서 대규모로 돈을 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는 더 올라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 종목이 급등을 해서 현금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한두 개에서 3, 4개, 나중엔 5개, 6개, 나중에 7개, 8개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회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이 더 많이 돌겠죠.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손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돈 갖고 뭐 하면 되느냐? 그때에 맞는 테마주 공략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테마주 수남에 도는 거 우리 방에서 자신 있게 하지 않느냐? 1, 2월 달에도 이제 그걸로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코로나 테마주 갖고 1, 2월 달에 돈 많이 번 전문가 방은 저희 방이 거의 유일해요. 실제로 그래요. 믿고 손절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셔라 그랬어요. 현금을 좀 구해온 분들도 있는데 현금 못 구해온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자기 이제 본인 부인이시나 아니면 그 신랑분들한테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돈을 좀 받아서 주식을 더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됐어요. 아까 링네트가 대표적인 건데 보셨죠? 링네트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팔았어요. 현금 생겼죠?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때에 맞는 주식을 산 거죠. 그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게 신라 SG 이런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사가지고 바로 매도했었는데 이런 데서요. 여기 샀어요. 바로 이제 수익이 20% 30% 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회원들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지수가 더 올라왔죠. 천천히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이 났던 거예요. 5월 달에 잠깐 정체되어 있다가 딱 요거 음봉 딱 때리자마자 바로 수익이 더 났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회원들이 아마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간에 한번 흔들었죠. 요거 나오고 나서 수익이 더 많이 났을걸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때리고 나서 수익이 더 났을 겁니다. 아마. 5월 중순까지는 수익 나는 게 조금 애매하다가 5월 달에 그랬잖아요. 그죠? 5월 중순쯤에 수익 나는 게 애매했다가 음봉 때리고 나서 6월 초에 수익률이 좋아졌을 거예요. 왜요? 한 번씩 후려쳐야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던 거예요. 회원들이 4월달 우리 방 회원들이 4월달에 5월달에 수익을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전문가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런 수익들이 났던 거죠. 실제로 여기 우리 이효님이죠. 네. 이효님이 올려주신 매매일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분 거 보면 딱 나와요. 이거 보시면 돼요. 5월 초에 5월 한 11일이구나. 5월 중순쯤에 올려주신 매매일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계좌 잔고 변화거든요. 기간이 2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 5월달이잖아요. 3월달에는 이제 매매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기간이 좀 짧게 나와 있는데 수익이 계좌 잔고 수익률이에요. 이게 나다가 이제 코로나 2월 20일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계좌가 조금씩 이제 충격을 좀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3월 중순 그때 급락하니까
계좌가 순간 손실이 났던 거예요. 수익 잘 나고 있었던 계좌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건 뭐예요? 자율반등.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수익이 확 더 나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4월 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첫 번째, 손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종목이 좋았어요. 회복이 빠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현금 가지고 그때 맞는 테마주, 개별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거예요. 저희 반 종목이 뭐 2종목, 3종목 그렇게 뭐 압축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거 안 합니다.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종목을 분산해서 여러 개를 사놨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네. 여기에서 현금 투입 안 하고 하신 분들도 계좌 다 돌아왔다니까요. 수익이 다 잘 나고 계시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종목이 재료들이 다 강했어요. 회복이 굉장히 빨랐죠. 왜요? 세력이 다 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세력이 물린 종목을 같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알아서 올려준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맞아요. 네. 종목에 대한 믿음, 그런 거였죠. 결국에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거의 첫 번째는 뭐예요? 손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자꾸 펄펄 뛰잖아요. 이게 말이 참 화려한데 손절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투자 자금이 1억인데 갑자기 7천만 원에서 시작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3천만 원을 뺏은 다음에 자, 지금부터 자,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7천만 원 갖고 하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감옥에 잡아넣지 않으시겠어요?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 증시가 폭락해서 힘든데 제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1억에서 자, 제가 1억을 뺏은 다음에 7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시 시작하시라고. 잘 되실 거라고. 그럼 제가 이러는 거죠. 리스크 관리 해드렸어요. 고맙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리스크 관리입니까 그게? 돈 뺏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거라고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아니다. 정말 이 종목은 큰일 나겠다 싶으면 손절해야 될 필요도 가끔씩은 있어요.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코로나 2차 유행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가 2차 유행이에요? 아직도 1차 유행인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종목을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왜 유리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있죠? 그 당시에 코스닥지수 많이 갔거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많이 갔어요. 최근에는 왜 이러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이 간 거 있어요. 최근에 왜 그러느냐? 왜 그러겠어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네. 맨날 미중무역 전쟁하고 북한 부추겨가지고 자꾸 북한 도발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공산당이나 그러면 제가 학을 띄죠. 네. 아무튼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예전에는 그 아시죠? 그 막 그 종목들이 그랬잖아요. 막 그 뭐예요? 하나 사면 막 100배씩 가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막 이하공영, 뭐 VGX 인터 막 이런 것들 막 옛날 하다 못해 지금도 있지만 진양제약 같은 거 옛날에 뭐 그냥 날라다녔잖아요. 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양제약 요즘에도 뭐 급등하고 막 그랬죠, 그죠? 이런 거 지금 많이 급등한 걸로 보이시죠?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만큼 갔어요. 이게 다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래요. 나쁜 놈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베려놨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얼마였겠어요? 1,000원 초반인가 그래요. 여기는요 11,000원이니까 10배 갔다니까요. 6개월 만에 이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바이오 말고 이제 다른 게 많이 갔죠. 이랬다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중국 미중무역 전쟁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또 상한가가 15% 정도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어땠냐면 이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종목이 딱 잡으면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막 100배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떠느냐? 지금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가요? 그냥 요 정도요. 살짝 들었다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세력이 수틀리면요, 그냥 나가버려요.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종목 사셨는데 수익 났는데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뭐 버티는 분들 있죠? 아니면 신용미수 몰빵 때리시는 분들 있죠?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종목에다가 함부로 그렇게 하시죠? 그럼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세력이 뚜껑 열려서 세력이 나가버려요. 신용미수 몰빵 많이 하지 마세요. 진짜 세력 나가버려요. 특히 품절주, 우선주 이런 거 있죠? 거기다 지르시는 순간 세력이 그래 안 되겠다 나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 당시 때는 10배 20배씩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조금 올리고 돌려버려요. 그리고 세력 나가버려. 주식을 저희 방에 들어오신 신규 회원분들 중에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도저히 시장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안 맞는다. 나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나 많은 게 바뀐 거죠. 근데 가장 크게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솔직히 종목 많이 하면 하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라니까요. 지금 종목 적게 하면 그 사람이 하수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오전 방송을. 이게 왜 하수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갔고 상한가가 15%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점 상한가, 그 다음에 뭐 10연상, 20연상 많이 나왔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였나? 조선선제 아시죠? 이게 저기 용조뽕 만드는 회사인데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상한가로 시작해서 점 상한가 열 몇 개 나오고 나서 잠깐 쉰다고 하한가 2개 맞고 또 갔어요. 네.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부러우시죠? 네. 옛날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목이 많이 안 하셔도 됐어요. 2-3개만 하셔도 됐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가든가요. 우선주 중에 이제 가벼운 거 이렇게 가는 게 가끔은 있죠. 대부분 이렇게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조금 들다가 누르고 다른 게 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예전에 그 경기장을 개주 달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옛날에는 한 선수가 운동장 10바퀴를 혼자 뛰었다면 지금은 10명의 선수가 10바퀴를 나눠서 뛰어요. 나눠서. 그것도 한 바퀴씩 공평하게 나눠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2바퀴, 어떤 사람은 한 바퀴, 어떤 사람은 반 바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돌아요. 출발선도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종목을 적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과 집중, 뭐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한 2-3종목만 사면은 대장만 잡으면 정말 뭐하러 후발주자를 삽니까? 이거 내고 그냥 끝내면 되지. 그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2-3개가 갈 거를 10종목, 20종목, 30종목이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2-3개만 사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정부정책주 있죠? 정부정책주가 급등을 해요. 여기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2-3개만 사놓으면 끝까지 다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딱 2-3개 종목 압축하죠. 그러면 30개가 만약에 급등했다. 정부정책주가 30개가 급등했으면 30번 중에 딱 2-3번 수익 나고 끝나시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더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더 못 가고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래서 그래요. 아니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대장주인데 왜 얘는 안 갔는데 후발주자가 상한가가 나오지? 이상하시죠?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2015년 이후에 바뀌었어요. 바뀐 지 5년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종목을 잡고 압축하려고 그러세요.
종목을 압축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수익이 요거밖에 안 나요. 30번 중에 두세 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근데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두세 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 관리하는 게 힘들대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저희 방에 들어오신 회원들한테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종목 추천하는 거를 최대한 사라. 두세 개를 압축하지 말고. 근데 그 당시에 몰빵하는 그 일부 회원 중에 몰빵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었거든요. 말 진짜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다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해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쪽에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대장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10개를 다 추천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2개만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10개 중에 맨 먼저 가는 거 1번하고 2번을 샀다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빨리 수익을 내서 3, 4번을 사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잔머리 쓸까봐 내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종목을 좀 10개까지는 못 사더라도 두세 개만 사지 말고 4개, 5개, 5개, 6개는 사라 그랬어요. 좀 더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훨씬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굳이 한두 개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중에서 또 1, 2번을 또 맞추려고요. 또 1, 2번에서 수익 낸 다음에 3, 4번을 이사 가면 되니까 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잘 안 될 거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종목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이 급등을 하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급등해요. 그럼 3, 4번은 바닥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1번이 이만큼 급등하는 동안 3번이나 4번이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아니 이만큼 올라와 있던 거야. 이거 팔아서 이거 산다고요? 못 사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어디 있는 걸 사야 되느냐? 다른 테마주를 사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매집해놓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기서.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몰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목 압축한다고. 그분들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왜요? 심리가 꼬이는 거예요. 본인이 산 게 1, 2번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 되게 뭐냐면 이분들이 산 게 1, 2번이 아니고 8번이나 9번이나 10번을 사더라고요. 희한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욕심내면 안 돼요. 골고루 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뜻 듣기에는 선택과 집중, 리스크 관리, 손절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면서 현금 비중 늘린다? 그것도 증시가 폭락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요,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싶어서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다음 선택과 집중, 비중 압축, 관리가 안 돼서? 아니요. 그건 뭔지 아세요? 판이 바뀐 거 5년이나 지났는데 판이 바뀐 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불안하다고 해서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 압축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시장이 조금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렵다고 느끼면요, 어떤 행동들 하시냐면 이런 행동들 하세요. 손절을 하고서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고 주식시장을 떠나기는 싫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종목을 싹 정리해서 한두 개를 압축을 해버려요. 거기에서 끝을 보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분들 다 끝나요. 수익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돈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아셨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들 꼭 나와요. 제가 공방 때 회원가입하시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꾸 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 계셔야 나중에 저희 방에 회원으로 모시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돈 잃지 마시고 살아 계셔야 돼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집한 그 종목이 세력이 매집한 게 맞다면 그 세력을 믿으시면 돼요. 세력이 올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세력 그 심기 건들지 마시고, 네, 몰빵하지 마시고,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일해서 버신 그 깨끗한 돈 있죠? 네, 그 돈 가지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죠? 네. 보세요.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조금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제 왜 이렇게 손절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죠? 그리고 종목을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지수에다가 선을 긋는 게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지 제가 과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어제 오죽하면 북한 얘기도 해드리잖아요. 한 번도 북한 때문에 조정받은 적이 없다. 단 안 그래도 힘든데 그때 꼭 북한이 더 힘들게 하더라. 지금이잖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더 난리를 치잖아요. 공산당들의 특징이에요. 아픈데 와서 또 때려요.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힘든데 그때 와서 힘들게 해요.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그게 공산당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요번에 베트남 하는 거 보세요. 평상시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딱 대번 코로나 터지니까 그 박항서 감독 뭐 연봉 뭐 삭감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자기네 나라 그 경제 살려준 삼성이나 LG 같은 그 대기업 직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받더라고요. 그게 공산당들이에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증시가 좀 혼란스러웠던 건데 여러분들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잘 이겨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내고 끝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쭉 해드렸죠? 그 얘기 왜 해드렸는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거를 견뎌냈기 때문에 요번에 아무 미동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제 기존 회원들은 이걸 겪은 회원들 중에 저한테 연락 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분들은 자신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해봤는데 이까짓 거 못 견뎌요? 그러면서 네. 어디 가서 돈을 좀 구해올까 뭐 그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니면 그냥 기존 보유 종목들 믿으니까 그냥 놓고 편하게 그냥 본인들 하시는 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 일하시는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몹쓸 종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교체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온 거니까 수익을 거기서 극대화하시면 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전 방송 마칠게요. 자, 정리가 쭉 되실 텐데 주사바늘 꽂듯이 순간 따끔거리는 이제 그런 음봉이 떨어졌지만 그 뒤에는 항상 어떤 게 나온다고요? 변동성이 나오면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적당히 수익 내서 끊어내는 거 좋아하시는 스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번에 보세요. 어제 그렇게 증시가 급락하고 최근에 흔들어대도 종목들 차트 보시면 느껴지지 않나요? 종목들이 근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죠. 그 왜 그러겠어요? 세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무너지진 않죠.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딱 돌아서면서 돌리기 시작하면 안정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여기에서 수익 못 내신 분들 있죠? 그분들 요번에는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수익 못 내시면은 올해의 농사는 망친 거예요. 결론이 이거라고요. 여기서 수익 못 내신 분들 여기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수가 왜 이렇게 흔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재료가 강한 종목 위주로 가시면 돼요. 지금은 실적주보다는 재료가 강한 테마주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네, 그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가격이 정답님도 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어제는 증시가 급락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시 회복을 시켜놨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6% 반등 나오고 있고 어제 거 다 이제 다 회복시켜놨죠, 그죠? 네.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4% 이상 급등이 나오네요. 어제 그 문정인 그 사람이 네, 그 뭐라 해서 급락한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깨면서 확 떨어진 게 여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회복을 시켜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빠진 건 아무 이유 없이 올려놓는다고. 맞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문제, 코로나 이 얘기 있죠? 앞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가시처럼, 손톱 밑에 가시처럼, 그죠? 네, 목구멍에 걸린 그 작은 생선가시처럼 여러분들을 자꾸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는 오늘 오후 방송은 2시 반부터 할게요. 네, 2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오후쯤 되면 또 증시가 또 약간 또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해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6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 그리고 공개 방송은 이제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도 오늘까지만 하니까 네, 뭐 궁금하신 건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서 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